제가 증시 시나리오를 알려드렸었죠. 단기 하락 또는 변동성 장세 이후 반등, 그리고 경기 침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근거, 그리고 우리가 주식 매수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10년물 국채금리와 S&P 500 지수입니다. 자, 18년도 말 국채금리가 3.2% 가까이 치솟았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 이후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왔다가 거의 전 고점 부근까지 가고 있죠. 이때 증시 사항을 보게 되면은 국채금리가 고점을 찍을 시점 조정이 시작돼서 굉장히 큰 하락이 이어졌어요. 이 당시 찍었던 국채금리 최고치 3.14%, 그리고 PER은 18배입니다. S&P 500 기준. 그리고 현재 국채금리 2.86%, 이때에 비해서 0.3% 정도 추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전고점까지. 그리고 PER 19.4배예요. 국채금리는 더 낮은 상태인데 PER은 오히려 더 높은 상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주가가 이때보다 좀 더 높은 가격에 있다. 이때 비해서 저평가 국면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 여력, 그리고 PER이 지금보다 높기 때문에 PER 1.4배 정도 추가 하락 여력이 있다. 이때에 비해서 S&P 500의 멀티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추가 하락 여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와 S&P 500 지수예요. 달러 인덱스 이렇게 103, 100 이상까지 높게 치솟는 이 시점, 이 당시의 주가를 볼게요. 주가는 저점이었습니다.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치솟을 시점, 주가는 전부 다 이렇게 저점 구간에 있었다는 거예요. 달러와 주가 반대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이 당시 고점 부근, 이 노란색 색칠한 부분 있죠? 여기가 저항대예요. 달러 인덱스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 고점까지, 저항 부근까지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곧 증시도 추가 하락의 여력이 열려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어쨌든 저항이기 때문에 한 번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가가 한번 출렁인다면 다시 달러가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주가는 재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즉 달러 인덱스의 추가 상승 여력과 주가의 추가 하락 여력, 그리고 그 이후의 움직임, 이 국채금리의 움직임, 이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시나리오들, 거기에 더해서 이런 추가적인 근거를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달러를 놓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렇게 안전자산인 달러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 그리고 그동안 주가는 변동성 혹은 단기 하락 조정을 이루어낼 가능성, 그 이후에 달러가 조정을 받을 때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 정리하면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슈들, 물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공급망 이슈,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그리고 중국 봉쇄 이슈,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악재들이, 이런 변수들이 증시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이 악재들의 파급력이 약화되는 과정에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전쟁이라던가 중국 봉쇄 이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단기적인 충격을 가져다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긴축이라던가 물가, 공급망 이슈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서서히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다. 혹은 미리 지금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그런 이슈들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즉 이런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는 악재들이 파급력이 그렇게 높아지진 않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악재, 변수들이 진행 중인 상황에 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와의 주가와의 관계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 조정이나 변동성은 충분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반등 국면이 올 가능성도 높다. 혹은 이렇게 단기 조정, 변동성, 이걸 거치지 않고 바로 반등 국면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런 최악의 경우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 시나리오를 짜는 게 좋습니다. 매수, 투자 전략 마찬가지죠. 말씀드렸던 전쟁, 이런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었지만 세계 2차 대전을 제외하고는 이런 여러 가지 전쟁들 모두 V자 반등을 했다는 거예요. 증시의 구조적인 장기적인 하락을 가져오는 이슈는 아니라는 겁니다. 전쟁이.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경기 침체, 인플레, 전쟁, 그리고 중국 봉쇄 사태로 인한 이런 부품 부족 사태, 공장들도 많이 멈추고 있죠. 또 우리나라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경제 복합 위기 징후가 보인다. 곡간을 열어봤더니 싱크홀이 하나 있고 천으로 덮여져 있더라.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어쨌든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선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악재 파급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거의 88% 이상 바닥을 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호재와 약재의 크기, 그리고 선반영,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단기 조정과 변동성 분명히 한두 달 정도 나타날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반등 국면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반등 국면이 끝없는 상승장이냐? 그건 아니다. 어쨌든 현재 1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의 역전이 일어났다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과정이죠. 어쨌든 이런 과정이 일어났다면은 내년 초중반 혹은 그 이후부터 경기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는 게 좋다. 대응을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지금 무역 적자, 13년 만에 분기 무역 적자가 났는데 좋은 상황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중장기적인 위험성,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는 분명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투자 전략, 매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수렴 구간을 거치고 있죠. 그 이후에 방향성이 나올 텐데 어쨌든 현재 이렇게 아래로 하락 여력은 있다. 이런 식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가 2700이거든요. 이 아래로 떨어질 때 여기서 2600 전 저점 구간, 이 사이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모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최악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증시가 2600 아래로 빠진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그 여력은 남겨두는 게 좋겠죠. 나스닥도 모양이 비슷합니다. 이렇게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상승을, 여기서 지지가 돼서 상승을 한다면은 분명히 어느 정도 올라줄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이 구간을 깨고 내려와 준다면은 13,300에서 12,500 이 사이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면 괜찮아 보인다. 물론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최악의 경우 대비를 해야겠죠. S&P 500도 마찬가지입니다. 4,400 그리고 전저점 4,100이죠. 이 구간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분할 매수로 접근하면 좋아 보인다. 이게 물론 지금 당장은 물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나중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히 우리가 수익으로 나올 구간은 분명히 기회를 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대비를 해야겠죠.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그럼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 중장기 시나리오. 단기 조정과 변동성 이후 반등 장세. 이후에는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자. 이 얘기는 뭐냐? 적정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기 좋다는 거죠. 변동성을 이용한 저가 매수를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물론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구간 미국 S&P 500 기준으로 지금 19.4배거든요. 낮은 구간은 아니에요. 이 자체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낮은 구간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전 저점 여기를 깨는 이 구간, 정말 우리가 S&P 500 미국 증시가 정말 싸다라고 느끼는 시점은 이 아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비중으로,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분할 매수 구간을 말씀드렸죠. 여기서 실제 매수를 했었고 그 다음 추가 매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13,000, 12,000, 11,000 나스닥 기준으로 이렇게 분할 매수를 들어가자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내가 현금이 많이 없다. 그렇다면은 아래서 여기 저점이 만약에 깨진다면 이 아래서 매수라는 게 안전하겠죠. 하지만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이 PER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한 수준인 거죠. 비싸다 볼 수도 없고 싸다고 볼 수도 없는, 매수하기 나쁘지 않은 상태다. 미국 증시는 다소 비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 미국 증시 전략에 있어서도 조금 차이를 둘 수도 있겠죠. 어쨌든 지금부터 추가 하락, 이 단기 조정과 변동성은 매수의 기회,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정말 싼 구간은 이번에 만들었던 코스피와 나스닥, S&P 500이 만들었던 지금 이 저점 여기를 깼을 때 이 아래가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는 싼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한 현금 비중은 보유하는 게 좋겠죠. 여기서 최종적으로 정말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여기서 살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번 주부터 다음 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대형 기술주들 그리고 우리나라 대형 우량 종목들 실적 발표가 곧 나올 예정인데 여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여기에 따라서 증시의 단기 방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어요. 실적이 나오지 않는 빅테크 혹은 기술주, 성장주들 하락합니다. 성장이 나오는 기술주만, 성장주들만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강조드리듯이 현금이 적을수록 보수적으로 매수를 하자. 이 부분에서 1차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 올라갔다고 여기서 또 사고 그런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혹시나 더 떨어진다면 밑에서 잡을 수 있도록. 내가 만약에 현금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아래에서 잡아야겠죠. 저점이 깨지고 난 아래에서. 근데 현금 비중이 많다,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놨다 라고 한다면은 공격적으로 이 구간에서 말씀드린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저점이 깨졌을 때 최종적으로 한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관점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런 주가의 추가 하락 그리고 반등 장세를 예상해 본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가 추가 매수할 만한 자금은 남겨두는 게 좋을 수 있겠다. 행여 이런 단기 조정이나 변동성 없이 바로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우리는 대응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할 여력은 남겨두는 게 좋겠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 이런 시나리오를 계속 연구하시고 나만의 투자 전략 이거를 계속 태우면서 조금씩 수정을 해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투자 실력을 늘리는 데도 굉장히 좋고 나중에 주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 놓는다면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손실을 취소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개별적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완연한 봄인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